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영찬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한의원에는 어린이집 아이부터 90이 넘은 어르신들까지 모두 찾아옵니다. 학교만 가려면 배가 아프던 아이가 취직을 해서 너무 피곤하다고 찾아오고요. 불임 때문에 왔다가 산후조리 약을 지어간 엄마가 몇 년 후에는 아이 약을 지으러 오기도 합니다. 늘 오시던 할머니가 몇 달 동안 안 오셔서 궁금해하면 같이 오시던 친구분이 부고를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의학이란 병뿐만 아니라 태어남과 나이 등 그리고 죽음까지 함께하는 것이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병을 또 살피고 공부하면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이 퇴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고 못하는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날이 갈수록 무능력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화는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 진화의 역사를 쭉 따라가면서 좋은 건강과 병의 치료, 그 기준을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처럼 살게 되기까지는 총 3번의 중요한 혁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산소혁명입니다. 세포가 산소를 처리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공생관계를 맺게 되면서 에너지 생산에 일대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자금이 풍부해야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세포 또한 남는 게 있어야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호흡은 세포의 금고를 넉넉하게 채워줬고 이것은 더 복잡한 생물로 진화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도 이때 만들어진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장기의 기능이 멈추고 죽게 되는 거죠. 제가 환자들에게 늘 좋은 호흡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직립혁명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숲에서 시작된 이 혁명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유로워진 두 손과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진 신체 구조, 그리고 뇌용량의 증가는 생존의 능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또 학문과 예술 같은 다른 생물종이 못하는 일도 가능하게 했죠. 만약 지구 환경이 굳이 두 발로 서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요로웠다면 아마 우리는 다른 유인원처럼 지금 4발로 걷고 뛰고 가끔 2발로 서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식혁명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의식혁명은 미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환경 파괴와 같은 그런 철없고 어이없는 일을 반복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쩌면 의식혁명 또한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식혁명의 완성 시기는 독일의 철학가 칼 야스퍼스가 말한 축의 시대입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의 시기로 이때 석가모니,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물들이 다 등장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 외에도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인간 의식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은 이때 다 끝을 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다양한 철학과 사상가들이 등장했지만 축의 시대가 인간 의식이 어떤 다다를 수 있는 정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떤 철학과 사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실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간의 본격적인 퇴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산업혁명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를 6번째 대멸종의 시작으로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퇴화의 징조는 인간이 자신이 만들어낸 것에 본격적으로 집착하고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카엘 엔데의 소설 모모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더 편리한 것들이 나오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바빠지고
시간이 없단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절약시켜주는 것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왜 우리는 더 자꾸 바빠지는 걸까요?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물질 문명의 발달은 컴퓨터와 인공지능으로 이어지면서 거의 정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외부에 저장하기 시작했고 생각하는 법을 외주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게 있을 때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관찰하거나 책을 보거나 묻지 않고 이제는 검색 엔진이나 인공지능에게 질문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이 인간보다 인공지능을 신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기억과 생각을 의심하고 그것을 인공지능에게 묻고 확인받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문명의 이기들 속에서 인간의 신체, 몸 또한 점점 퇴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과 신체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비만과 다이어트 시장은 1년 365일 성황을 이룹니다. 길을 가다 보면 목과 허리를 고친다는 척추질환 전문병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내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몰라서 짐에 가서 1:1 PT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몸과 움직임에 관한 감각이 점점 떨어지고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어 근육이라고 불리는 직립을 위한 자세 유지근뿐만 아니라 몸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한 모든 기능들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걷고 달리는 능력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몸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면 뇌와 내부 장기도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좋은 움직임은 곧 좋은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월-E는 인간의 몸과 마음이 어떤 식으로 퇴화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영화 속에서 인류는 환경오염으로 살 수 없게 된 지구를 버리고 우주를 떠돌아다니죠. 700년 동안 우주선에서 생활합니다. 로봇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인간은 안락한 호버 의자에 앉아 놀고 먹기만 합니다. 당연히 모든 인류는 초고도 비만이 되죠. 그리고 눈앞의 모니터만 바라보고 대화하고 사이버 연애를 하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로봇 월-E가 주는 그 감동이 주제이지만 저는 우주선 속 그 인류의 모습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문명의 이기에 둘러싸인 현대인의 모습은 영화 속 사람들과 아주 조금 다르고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누워서 그리고 앉아서 피로를 풀고 척추를 치료하라는 그런 광고를 혐오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어떤 분석이나 빅데이터나 양자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진료를 하는 이 진료실 구석에서도 미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아픈 사람들의 모습과 환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의료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변하는 걸 보면 충분히 현재와 미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센터에 갈 시간이 없어서 PT 받을 비용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는 환자에게 저는 맨몸 운동이 최고의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은 정해진 장소, 특별한 운동기구,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또한 체중 조절을, 살을 빼기를 원하는 환자에게는 그 어떤 다이어트 약보다 일상의 음식과 생각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서 생긴 비만의 문제를 약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잠깐은 그런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생각과 일상의 음식이 변할 때 몸매도 변화합니다. 일반인은 절대 광고 속 모델처럼 몸매를 가꾸는데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쓸 수 없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날 때 건강과 지갑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저의 선생님께서는 환자의 병이 중하고 복잡할수록
특별한 처방을 찾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길에서 본 볼립도생이란 글귀도 떠오릅니다. 기본이 바로 서면 자연스럽게 해결책이 보입니다. 숨을 잘 쉬고, 바로 걷고, 서고, 잘 달리고, 고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것. 건강한 음식과 함께 이 세 가지가 우리 건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힘을 회복할 때 몸과 마음의 퇴화를 막고 좋은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많은 건강 정보들은 퍼즐의 한 조각과 같습니다. 그 조각이 아무리 빛나고 멋져 보여도 내가 그리는 그림과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나와 맞지 않아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병의 치료와 좋은 건강을 위한 계획을 짤 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길 권합니다. 그 그림 위에서 판단하면 내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짜 정보에 낚여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일도 줄어들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